안녕하세요. 어벙벙사자입니다. 오늘은 규칙 19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규칙이지만 은근히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플레이어는 자신의 볼을 언플레이어블 볼로 간주하고 1벌타를 받는 페널티 구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규칙 10.2b에서 캐디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구제를 받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캐디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었죠.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는 페널티 구역 이외의 코스 어디에서나 허용됩니다. 즉,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는 경우는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내용은 규칙 17.3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볼이 페널티 구역에 놓인 경우는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거나 규칙 17에 따른 페널티 구제만 가능하다고 말이죠. 자, 이제 구제 방법입니다. 먼저 일반 구역과 퍼팅 그린에 정지한 볼에 대한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 방법이에요. 세 가지 구제 방법이 있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후방성 구제, 그리고 측면 구제입니다. 모두 1벌타를 받는 페널티 구제 방법이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플레이어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라고 했죠. 스트로크 한 볼이 코스 어디로 갔든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방성 구제와 측면 구제 방법이 있어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자신의 볼이 발견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죠. 직전에 스트로크 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방법이어서 원래의 볼이 있는 지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후방성 구제와 측면 구제는 구제를 위한 기준이 되는 지점이 원래의 볼이 놓인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볼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구제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도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규칙 책도 참고해서 보세요. 19.2a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일반 구역에서 스트로크 한 볼이 덤불 안으로 가서 플레이할 수 없는 라이에 정지했어요. 측면 구제나 후방성 구제를 받아도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네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한 경우 1벌타를 받고 규칙 14.6에 따라서 플레이어는 직전에 스트로크 한 지점에서 다시 플레이할 수 있어요. 이 그림처럼 직전에 스트로크 한 지점이 일반 구역이었다면 이 지점이 기준점이 됩니다. 구제를 받을 때는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 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되죠. 꼭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라도 플레이어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언제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일반 구역에서 어프로치한 볼이 생크가 나서 벙커에 아주 어려운 라이에 정지했다면 차라리 1벌타를 받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또 퍼팅 그린에서 퍼트한 볼이 너무 세게 맞아서 깊은 항아리 벙커로 간 경우도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하고 직전에 스트로크 한 지점인 퍼팅 그린에 볼을 플레이스하고 다시 플레이하는 것도 물론 가능해요. 이렇게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플레이어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19.2b 후방성 구제입니다. 이 그림처럼 플레이한 볼이 덤블로 갔고 플레이어가 언플레이어블 볼 후방성 구제를 선택한 경우에요. 구제를 받을 때는 현재 볼이 놓인 지점이 홀과 볼을 드롭할 지점 사이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후방 선상에 볼을 드롭하고 볼이 드롭될 때 지면의 맨 처음 닿은 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든 한 클럽 길이 이내에만 정지하면 올바르게 구제받은 것이 됩니다. 즉 원형의 구제 구역이 생기는 것이죠. 다만 드롭된 볼이 원래 볼이 있던 지점보다는 홀에 더 가까울 수는 없어요. 후방성 구제를 받을 때 후방으로의 거리 제한은 없고요. 구제 구역은 코스 내의 어떤 구역에도 가능합니다. 그림처럼 벙커에도 가능하고 페널티 구역, 일반 구역 어디든 다 가능해요. 퍼팅 그린도 가능하고요. 구제 구역에 퍼팅 그린이 포함되는 경우 구제를 받을 때는 그 퍼팅 그린에 드롭해야 합니다. 플레이스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구제 구역이 될 수 있는 구역에 이렇게 페널티 구역과 일반 구역이 겹쳐 있다면 드롭될 때 볼이 맨 처음 지면에 닿은 지점과 볼이 정지한 지점은 같은 코스의 구역이어야 하고요. 이렇게 두 개의 구역이 겹쳐서 일반 구역에 드롭한 볼이 페널티 구역에 정지했다면 구제 구역을 벗어난 볼이 됩니다. 즉 규칙 14.3c에 따라서 반드시 두 번째 드롭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9.2c 측면 구제입니다. 측면 구제는 원래의 볼이 있는 지점이 기준점이죠. 이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두 클럽 길이 이내가 구제 구역이 됩니다. 구제 구역은 후방성 구제와 마찬가지로 코스의 어떤 구역이어도 됩니다. 즉, 측면 구제를 받을 때의 기준점과 구제 구역은 두 개가 같은 구역일 필요가 없어요. 기준점은 일반 구역, 구제 구역은 페널티 구역,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구역이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림을 보죠. 그림처럼 두 클럽 길이 이내에 벙커와 페널티 구역 그리고 일반 구역이 모두 있다면 어떤 구역이든 구제 구역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드롭한 볼이 지면에 맨 처음 닿은 지점과 볼이 정지한 지점은 같은 구역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할게요.
볼이 지면보다 위에 놓였고 플레이어가 언플레이어블 볼 측면 구제를 선택했다면 그 기준점은 볼이 있는 지점이 아니라 수직 아래의 지면상의 지점입니다. 이 그림처럼 볼이 나무 위로 올라간 경우를 보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볼이 자신의 볼이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든 나무 위로 올라가든요. 만약 저 볼이 자신의 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볼은 분실 처리되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만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자신의 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 수직 아래 지점을 기준점으로 두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 상황에서 후방선 구제도 가능합니다. 이때도 자신의 볼이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을 때 퍼팅 그린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측면 구제나 후방선 구제를 받을 때 구제 구역이 퍼팅 그린에 포함된다면 그 퍼팅 그린에도 드롭할 수 있다고 했죠. 플레이스가 아니고 드롭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받아 드롭한 볼이 퍼팅 그린에 정지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상황이네요. 볼이 퍼팅 그린에 있으니까 마크하고 집어 올려서 닦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규칙 17.1 뒤에 나오는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측면 구제나 후방선 구제를 받을 때 퍼팅 그린이 구제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조금 다르죠.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에 대해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하면 규칙 14.6의 절차를 따르게 되니까 당연히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인 퍼팅 그린에 플레이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볼이 퍼팅 그린에 정지했는데 언플레이어블 볼 후방선 구제나 측면 구제를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이때는 그 퍼팅 그린 밖으로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퍼팅 그린 안에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든 구제를 받을 때는 구제 구역이 퍼팅 그린 안에 있든 퍼팅 그린 밖에 있든 반드시 드롭해야 합니다.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의 후방선 구제나 측면 구제를 받는 상황에서 플레이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제 규칙 19.3 벙커에 정지한 볼에 대한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볼게요. 그림을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벙커에 정지한 볼에 대해서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선택하면 구제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1벌타를 받고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가 있고요. 이 벙커 안에서 측면 구제와 후방선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구역에서의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벙커가 아닌 구역에서 언플레이어블 볼 측면 구제를 받을 때 기준점과 구제 구역은 같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구제를 받을 때 코스의 어떤 구역에도 볼을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요. 하지만 볼이 벙커에 있는 경우는 달라요. 볼이 벙커에 있고 1벌타를 받는 측면 구제와 후방선 구제를 받는 경우 구제 구역은 반드시 이 벙커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 12.3에 나오는 것처럼 벙커에 있는 볼은 특정한 구제 규칙이 적용되죠. 벙커에 정지한 볼은 플레이어가 선택하면 벙커 밖에서 언플레이어블 볼 후방선 구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1벌타가 추가됩니다. 즉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의 1벌타와 벙커 밖으로 나가는 1벌타가 추가되어서 총 2벌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일반 페널티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2벌타, 매치 플레이에서 홀 페이브 페널티를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2벌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 페널티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매치 플레이에서 벙커 밖 언플레이어블 볼 후방선 구제를 받았다고 해서 홀 페이브 페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2벌타를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규칙 19의 설명은 마치고요. 가이드북 내용을 조금 더 담아보겠습니다. 먼저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는다고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페널티 구제이든 무벌타 구제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받고 드롭하면 볼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하필 디봇 자국에 볼이 정지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그곳이 구제구역이라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고 드롭한 볼이 또다시 플레이할 수 없는 라이에 정지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별 수 없어요. 1벌타를 다시 추가하고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이때 후방선 구제와 측면 구제를 위한 기준점은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고 드롭한 볼이 정지한 지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의 기준점은 어디일까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스트로크한 지점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즉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여러 번 같은 지점에서 받았더라도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한다면 마지막으로 스트로크한 지점이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고 볼을 드롭할 때는 코스의 어떤 구역에도 드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잘못된 그린이나 플레이 금지 구역에 드롭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해요. 하지만 구제를 받고 드롭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규칙에 따라서 다시 추가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그린과 플레이 금지 구역에 볼이 놓인 경우는 구제가 옵션이 아닌 필수니까요. 자, 아까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반 구역에서 세컨샷을 했는데 볼이 덤블로 가서 언플레이어블 볼 측면 구제를 선택했는데 구제 구역에 페널티 구역도 포함되네요. 페널티 구역의 라이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드롭한 볼이 구제 구역에 정지하긴 했는데 하필 물에 잠겨버렸어요. 플레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구제를 받기로 했어요. 이때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언플레이어블 볼 후방선 구제나 측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잖아요. 규칙 17.3에 따라서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은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가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럼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으니까 규칙 17.1D에 따른 측면 구제나 후방선 구제는 허용될까요? 이것도 안 돼요.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측면 구제나 후방선 구제를 위한 기준이 되는 지점은 볼이 그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이잖아요. 하지만 이 경우는 그 지점이 없죠. 플레이어가 직접 페널티 구역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드롭한 것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서는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제 방법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만 남은 것이 됩니다. 결국 이 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타수를 한번 볼까요? 티샷 한번, 세컨샷 한번,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로 총 2벌타를 받아서 다시 이 지점에서 플레이하는 샷은 5타째가 되겠네요. 다음 내용을 보죠. 어떤 구제를 받더라도 구제 구역이 기준점이나 기준이 되는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까울 수는 없어요. 또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때는 원래 볼이 놓인 지점보다 기준점이 홀에 더 가까울 수도 없고요. 하지만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는 구제와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측면 구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즉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의 기준점과 구제 구역이 현재 볼이 놓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티인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이 앞쪽 나무를 맞고 뒤로 돌아와서 티인 구역 뒤로 가버렸어요. 이 경우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하면 현재 볼이 놓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까운 지점이 기준점이 될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퍼팅 그린에서 롱퍼트를 너무 세게 해서 그린 사이드 벙커에 빠졌는데 그 볼에 대해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한 경우 현재 볼이 놓인 지점이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한 경우는 현재 볼이 놓인 지점보다 기준점이 홀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플레이한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는 돌을 맞고 뒤로 한참 튀었어요. 그래서 그 페널티 구역 뒤쪽으로 가서 물에 빠졌어요. 구제를 받을 때 현재 볼이 놓인 지점보다 측면 구제를 위한 기준점이 홀에 더 가까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때의 기준점은 볼이 그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이니까요. 그리고 전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서만 허용됩니다. 페널티를 추가하더라도 그 이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번 영상도 마지막으로 가이드북 퀴즈 하나를 풀고 끝내겠습니다. 플레이어의 티샷이 멀리 날아갔지만 깊은 러프로 갔어요. 플레이어가 정말 어려운 라이에 있는 볼을 발견하고 그 볼이 자신의 볼이라고 생각하고 그 볼을 집어 올려서 언플레이어블 볼 측면 구제를 받고 드롭한 후에 그 볼에 스트로크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다가 자신의 원래의 볼을 발견한 거예요. 다음 플레이할 장소와 다음 샷은 몇 타째가 될까요? 자,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셨나요? 가이드북을 보면 설명할게요. 규칙 19에 따른 언플레이어블 볼 후방선 구제와 측면 구제는 모두 원래의 볼이 있는 지점이 기준이 된다고 했죠. 즉 원래의 볼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구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남은 옵션은 오로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만 남은 것입니다. 원래의 볼이 분실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플레이어는 버려진 볼을 기준점으로 잡고 언플레이어블 볼 측면 구제를 받고 플레이했네요. 그 볼에 스트로크 하기 전이라면 규칙 14.5에 따라서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드롭한 볼에 스트로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의 볼은 더 이상 플레이할 수 없는 잘못된 볼이 확정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은 결과적으로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잘못된 장소에서 받아서 플레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야 하는 장소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고 여기서는 티인 구역이잖아요. 결국 엉뚱한 장소에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플레이한 것이니까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되었네요. 이제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중대한 위반인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중대한 위반인지의 판단 기준에는 홀까지 남은 거리가 있죠. 일반적으로 홀에 30야드 이상 더 가까워지면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문제에서는 티샷을 멀리 날렸다고 했으니까 한참을 홀에 더 가까워졌겠죠. 정리하면 플레이어는 원래 볼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버려진 볼을 기준점으로 잡고 언플레이어블 볼 측면 구제를 받아서 플레이했어요. 이것은 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절차잖아요. 올바른 절차는 티인 구역에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니까 플레이어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잘못된 장소에서 받아서 플레이한 것이고 이것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규칙 14.7b에 따라서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고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고 있잖아요. 즉 티인 구역에서 다음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타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티샷 한번,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1벌타,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로 2벌타, 총 3벌타이고 티인 구역에서의 다음 샷은 5타째가 되겠네요.
혹시 이 상황이 왜 잘못된 볼 플레이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버려진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했다면 물론 잘못된 볼 플레이가 될 거예요. 하지만 플레이어는 버려진 볼을 집어 올렸고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았잖아요. 즉 볼을 교체하고 그 볼을 인플레이 시킨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볼 플레이가 아닌 거예요. 오늘은 규칙 19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쉬운 듯한 규칙이지만 은근히 까다롭고 복잡한 내용이 조금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규칙 20 라운드 동안 규칙에 관한 문제 해결하기와 레프리와 위원회의 제정입니다. 이 규칙은 위원회 절차의 내용까지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